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35장 멕시코의 독립 돌로레스의 외침. 이른 아침에 미겔 이달고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단다. 아침 식사로 먹으려고 차려놓은 빵과 커피에는 손도 대지 않고 무릎에 앉은 고양이의 귀를 슬슬 어루만지던 손으로 이따금 책장을 넘기고 있었어. 이윽고 그는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지는 부분까지 다 읽고 책을 덮었어. 고양이가 몸을 뒤척거리더니 책을 물끄러미 노려보는 거야. 히달고가 얼른 책을 멀리 치우면서 말했어. 너도 플레이 에스프라다처럼 내 책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그가 일어서서 토라진 고양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차 한짝 문을 열고 계란 바구니 밑에 책을 숨겼어. 왜냐고? 그가 무슨 책을 읽는지 염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 책은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책이야. 볼테르는 인간의 평등과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릴 권리에 대해서 책을 썼단다. 중앙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인 뉴스페인에서는 신부들이 프랑스 철학자들의 혁명 사상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알려지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었단다. 이달고가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물끄러미 내내다 보았어. 해가 뜨기 시작하고 마당이 점점 밝아졌어. 이제부터 그는 밖에 나가서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밤새 닭이 낳은 계란을 모으고 암소들을 목장으로 내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외투를 입고 교회로 가서 미사를 집전할 예정이야. 친구이자 동료 신부인 호세 호아킨이 죽은 후 이달고는 뉴스페인의 돌로레스라는 작은 마을에 단 하나뿐인 신부가 되었단다. 이달고는 호아킨이 그리웠어. 그가 지금 거기서 신부 노릇을 할 수 있는 건 순전히 호아킨 덕분이었거든. 몇 년 전에 프레이 에스프라다라는 신부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종교재판소 판사들에게 이달고는 이단자라고 고해 바친 적이 있었어. 에스파라다는 이달고가 이상야릇한 거짓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의 사업에 헌신하지 않고 툭하면 술을 마시고 놀기만 한다고 주장했지 뭐니. 판사들은 이달고의 친구들을 불러서 심판했어. 그러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판사들은 에스파라다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어. 그들은 판결문에는 이렇게 썼단다. 미겔 이달고는 죄가 없다. 그러나 그는 금지된 책들, 특히 프랑스 책들을 읽었다. 그는 혁명에 관한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다. 이달고는 교회에서 쫓겨나 허송세월만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호아킨이 죽자 그의 후임으로 돌레스 교회를 맡게 된 것이었지. 판사들이 제대로 본 것이었어. 이달고는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금지된 책들을 읽었거든. 그러나 중앙아메리카의 뉴스페인에서는 아직 인간이 평등하지 않았어. 뉴스페인은 아직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스페인에서 태어난 반도인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크레올들과 인디언 혼혈 메스티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 이달고는 돌로레스의 인디언들을 도우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단다. 이달고 자신도 두 곳의 농장을 가진 크레올이었어. 이달고는 그의 돈을 들여서 인디언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대. 이달고는 도자기와 벽돌을 만드는 공장을 지어서 인디언들에게 일을 시켰어. 그는 인디언들이 누에를 쳐서 비단을 만들게 해주려고 농장에 뽕나무를 심었고 포도주 짜는 기술을 가르치려고 농장 집 근처에 포도밭을 일구었어. 이달고는 포도밭을 사랑했단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는 어김없이 포도밭에 가서 그새라도 혹시 병이 들어 진물은 포도송이가 있지는 않은지 살폈대. 그는 포도나무들한테 말을 걸기도 했어. 제발 우리 뉴스페인에서 제일 굵은 포도를 맺어다오.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너희들이 제발 도와다오. 이달고는 빈 잔을 내려놓고 외투를 집어들었어. 바로 그때 땅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 그는 얼른 알아차렸단다. 땅을 흔드는 것은 말바굽 소리라는 것을. 수많은 말들이 그의 농장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어. 이달고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어. 말을 탄 스페인 병사들이 이미 포도밭을 헤집고 다니면서 긴 칼을 휘둘러 포도 덩굴을 당치는 대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겠어. 땅에 떨어진 포도 덩굴이 잔뜩 쌓인 곳에 대장인 듯한 자가 횃불을 던졌지 뭐니. 연기가 돋기 시작했어. 저쪽에서는 이미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었어.
대장이 말고비를 잡아당긴 채 농장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 이 포도밭은 스페인 국왕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식민지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만든 포도주만 마셔야 한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 너희들은 우리가 만든 포도주를 사야 한다. 형사들은 물러가고 포도밭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 이달고는 분노에 차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대. 오랫동안 그는 스페인 총독들이 잔혹하고 난폭한 행동에 이를 갈아왔어. 그런데 이제는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포도밭마저 짓밟아 버린 것이야. 그 포도밭이 마지막 지푸라기였어. 이달고의 결심이 굳어졌지. 반란! 1810년 9월 16일 이달고는 교회의 종을 쳐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미사를 올렸어. 그러나 여느 때와는 달리 미사가 끝난 뒤에 그는 사람들을 곧장 돌려보내지 않았어. 그는 이렇게 말했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달고는 마을 사람들의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들에게 쥐어 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그가 외쳤대. 이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디언들과 메스티소들도 외쳤어. 독립 만세! 아메리칸 만세! 악독한 정부를 몰아내자! 뉴스페인에서 드디어 반란이 시작된 것이야. 이달고의 연설은 엘 그리토 데 돌로레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어. 돌로레스의 외침이라는 뜻인데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전했단다. 스페인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봉기를 주도한 사람은 호세 마리아 모롤레스 이 파본이라는 사람이었어. 모롤레스는 전에 이달고 군대의 한 부대를 지휘했던 사람이었어. 이달고가 처형된 후 모롤레스와 그의 부하들이 훈타를 결성하고 자기들이 뉴스페인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선언했어. 그들은 뉴스페인을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어. 크레올이건 반도인이건 인디언이건 메스티소건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선언하는 내용이었어. 그들은 단지 아메리카 사람으로서 모두가 똑같이 투표를 하고 돈을 벌고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었지. 불과 몇 년 전에 이달고와 그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모를레스의 군대도 스페인 군대와 맞서 싸웠어. 그러나 이달고가 그랬던 것처럼 모를레스도 체포되고 처형당하고 말았어. 반란군을 이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스러운 일이었어. 이달고도 모를레스도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지. 그러나 세 번째로 일어난 반란 지도자는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단다. 그 지도자는 뉴스페인에서 태어난 아우스틴 데 이투르비데라는 크레올이었어. 그는 원래 스페인 군왕에 충성을 바쳤던 사람이었어. 이달고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스페인을 위해서 싸웠고 또 모를레스를 추격하는 스페인 군대를 돕기도 했다는구나. 구 이투르비데는 산 페르난드 훈장이라는 이름의 특별 훈장을 받으려고 스페인 정부에 신청했대. 그 훈장은 특별히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군인에게 스페인 공항이 내리는 훈장이래. 이투르비데는 확실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 비록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는 욕을 얻어먹을 만큼 얻어먹었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용감한 군인이었던 거야. 그러나 그는 그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대. 이투르비데가 크레올이기 때문이었어. 그 훈장은 반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지. 격분한 이투르비데는 심한 모욕감마저 느꼈어. 아무리 애를 써도 스페인군에서는 높은 계급을 얻을 수 없고 스페인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 오직 모든 명예는 반도인들만이 차지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투르비데는 스페인군에 몸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뉴 스페인의 독립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들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스페인 군대에 복무하던 장교들을 모아서 자기의 계획을 설명했고 뉴 스페인을 독립시켜서 멕시코라는 이름의 새로운 독립왕국을 만들어서 국왕을 안치고 그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핏줄의 후손으로 태어났건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하고 로마 카톨릭 신화를 공식 종교로 채택하는 것이었지. 장교들은 이투르비데의 계획을 찬성했어. 멕시코의 혁명가들도 찬성했어. 가장 강력한 반란 지도자 비센테 게레로까지도 그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나섰단다. 이투르비데와 게로엘로의 군대가 합세하자 멕시코 시티로 진격했고 스페인 총독에게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했어. 총독이 순순히 응했대.
이번에는 반란군의 기세가 너무도 강력해서 도저히 맞서 싸워 이길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야. 1821년 8월 24일 스페인은 멕시코의 독립을 허락한다는 조약 문서에 서명을 했어. 세 번째로 일어난 반란이 고작 6주일 만에 성공을 거둔 것이야. 이제 멕시코가 독립되자 멕시코 사람들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의회를 구성했어. 미국처럼 공화국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영국처럼 헌법을 준수하는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페르난도 7세를 멕시코로 데려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국왕으로 추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대. 그러나 이투르비데가 국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구나. 이투르비데의 지지자들이 이겼어. 그는 멕시코의 황제 아구스틴 1세가 되었단다. 그러나 아구스틴 황제는 군인으로서는 훌륭했지만 국왕으로서는 영 신통치 않았나 봐. 그는 자기 누이를 공주로 삼고 자기 아버지를 왕자로 삼았대. 그는 화려한 저택을 짓고 하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놓았어. 그의 명령에 의회가 복종하지 않으려 하자 그의 의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단다. 멕시코에 가서 아구스틴 1세 황제를 만났던 미국 대사는 제임스 멀로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그는 제멋대로 폭력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썼어. 아구스틴 황제가 즉위한 지 고작 9달 후에 안토니오 로페즈 데 산타 안나라는 이름의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어. 산타 안나는 멕시코가 공화국이 되기를 원했어. 공화국이 없는 나라를 원했던 것인데 9개월 동안 아구스틴의 독재와 전횡에 시달렸던 군인들이 하나같이 그의 뜻을 찬성했대. 아구스틴은 분노한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중급을 당할까봐 얼른 이탈리아로 도망갔어. 아구스틴 황제를 쫓아낸 멕시코 사람들은 다시 의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멕시코 연합국을 위한 헌법을 제정했어.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처럼 대통령이 있고 의회가 있고 여러 주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단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마침내 공화국이 된 것이야. 아투르비데는 그 공화국에서 살아보지 못했어. 그의 적들이 그에게 사이좋은 척을 하면서 새로운 헌법이 국민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를 꼬드겼다는구나. 그들은 아투르비데에게 이렇게 말했대. 나라가 불안하고 국민은 불행하다. 지금 돌아가면 당신은 온 국민의 환영을 받을 것이고 빼앗긴 왕자를 되찾을 것이다. 아투르비데가 그 말에 깜빡 속았지 뭐야. 그는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었고 곧 처형되었단다. 끝.